신, 운명, 기적.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 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황의 남자 강민호. 그따위 감상적인 것들은 믿기에 내 삶은 너무 모질고 잔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뿐. 그런데 그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수천억 규모의 기업 살인마였는데 그날 밤 신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한 남자와 사고를 당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엘사인가 싶은 김순정은 자신이 일하는 화장품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식약청과 언론사 등의 무기명으로 투서된 이 성분표에는 흑체에 부적합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 화자가 발견되어 급히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죠. 유인물들은 다 받으셨죠? 네. 긴급 기밀 이사입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이사님들 전부 라운딩 중이시거나 지방 출장 중이시거나 그것도 안 된 병원으로 결근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부적격 올려라니. 세계 최대 금융사 골드 파트너스가 최근 헤르미아의 채권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적격 원료 사건은 그들을 최대 채권자로 만들어줄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지금 골드 파트너스 측 제임스 강이 헤르미아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강이라. 500명만 구조조정하겠다고. 식사 시간 단 20분 동안에 가난하냐? 1000명 맞춰. 수조원대 기업 매각과 수천 명의 구조조정을 결정해버리는 냉렬한 기업 사냥.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소시오패스. 개발한 기술력 곧 상용화됩니다. 그 기술력까지 당장 팔아야지. 우린 오로지 그 기술력 먹으려고 이 회사 먹는 거거든. 자본주의 괴물 강민호. 그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입니다. 회장님 조카이신 그분 말입니다. 회장의 조카가 삼촌의 회사를 먹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기업 살인마가 도착했어도 원리원칙주의자 순정의 앞에선 어떻게 오셨습니까? 골드 파트너스에서 나왔어요. 먼저 방문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눈엔 이게 한낱 방문으로 보이나 보죠? 기업 사냥꾼도 방문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방문자와 침입자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다들 심할서 준비하세요.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노숙자라도 선약하신 분들은 보내드리지만 대통령이 와도 선약이 없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순정과 민호의 불꽃 튀는 첫 만남이 이뤄지고 얘가 씨 얘기가 안 통하네. 그냥 들어가. 결국 경호원까지 부르며 일이 커지려던 찰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상이사회가 일찍 마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회장이 허락하며 기싸움은 끝이 나고 수모를 겪은 민호는 회사를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삼촌의 회사 헤르미아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던 복지가였던 거. 근데 그런 양반이 죽고 나니까 복지재단 이용에 횡령한 사실도 모든 지분을 삼촌 당신한테 증여한 사실도 갑자기 드러났어. 하필 당신이 임시 대표이사 맡고 난 그 뒤에 말이야. 비즈니스를 하는 놈이 과거나 복수에 사로잡히다니. 결국 감상적인 네 애미애비처럼 끝나고 말게다. 민호의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죽는 사이 삼촌이 불법 자금을 덮어 씌우며 회사를 꿀꺽했던 것. 그거 아세요? 세조가 그 많은 목을 베고도 용상에 앉은 시간이 고작 14년이랍니다. 민호는 25년간 25년이면 많이 헤쳐 드셨습니다, 강 회장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그렇게 성공적인 선전포고를 마친 뒤 감히 앞길을 막았던 순정에게 한마디 하는데 나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도련님 디저트 꼭 차가운 걸로 준비하시던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순정의 아버지는 민호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설마 너 김 실장 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김순정입니다. 순정은 대를 이어 이 집안을 모시고 있었는데 야, 대를 이어 종살이라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 네 아버지 부흥 소식 듣고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민호의 칼날은 분통이 터져서 삼촌과 순정 아버지에 이어 반드시 돌려드릴 게 있는데 뭐 그리 급히 허망하게 돌아가시냐고. 근데 이게 웬 반가운 인연이냐? 순정에게도 향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반갑지 않을 수가 있나. 배신자 딸내미를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삼촌한테 꼬리 흔드는 그 재수없는 충성심까지. 아버지 탓했으면 배신도 밥 먹듯이 하려나? 글쎄요. 부모의 공은 배워도 관은 배우지 말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조만간 시험 한번 쳐볼게요. 참 잘했어요. 찍어줄게요.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지. 학교에서 한번 보자고 언제. 이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지는데 순정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듣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열혈 형사 마동욱은 순정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순정 앞에선 누구보다 낭만적이게 변한 순정남. 그렇게 두 사람은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며 결혼을 약속하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짜잔. 네 말한 게 이런 집 맞지?
2층에 저래 테라스 있고 마당 있는 집. 비록 지금은 살 수 없지만 나비핀과 함께 언젠간 꼭 이 집에서 살자며 니한테 영역 표시. 미래를 약속합니다. 반면 많은 걸 가졌음에도 마음속이 삼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민호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안 자고 뭐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네가 여기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미친 진짠데. 민호가 복수에 조급한 이유는 조금만 더 버티자.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모든 걸 가져간 삼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은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한 달도 어렵지 싶다. 고작 한 달 남았기 때문이었죠. 숙명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고 민호야. 조건 맞는 심장 이식받게 될 확률 다 1%. 그깟 1%에 남은 인생 한 겁니다. 그렇게 헤르미아를 삼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대를 이어서 강회장 멍멍이 하고 있는 김순정 비서 아니야. 시작하세요. 헤르미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민호는 강제력을 사용해 우리가 팔아치워야 할 것들은 이런 기계 설비만 있는 게 아니야. 가만 앉아서 돈만 까먹는 당신들. 기계 장비와 직원들의 처우를 멋대로 처분하기 시작했고 3분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조조정 제1순위가 될 겁니다. 그때 열혈 형사 동욱이 나타나 그럼 나도 한번 팔아봐라.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동욱 씨가 강민호 씨한테 일반적인 폭행을 행사했어요. 이 친구 무술 유단자라 가지고 가중처벌되는 거 아시죠? 형사 그냥 사과하고 합의해요. 끝까지 당당한 동욱은 경찰로서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왜 당사자는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민호는 뜬금없이 합의 대신 근데 거래할 생각은 있어. 거래를 요청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넌 뭘 해줄 수 있는데?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원하는 게 하나 있긴 있지? 너. 이렇게 두 사람의 알 수 없는 거래가 시작되고 너라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래도 뭐 많이 배운 친구도니까 이런 게 좋네. 내가 뭘 순정이가 마음고생했지. 고생해서 주냐.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회사에서 하자. 나 먼저 갈게. 비록 고개도 못 숙이고 올곧기만 한 남자친구였지만 이걸 누굴 주냐? 그런 동욱이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정. 아까워서 누굴 줘? 다시는 그러지 좀 마. 나랑 아저씨 생각해서라도. 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내가 아직 덜 컸는 것 같다. 사랑한다 순정아. 그리고 미안하다. 민호의 우발적인 행동도 결국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아는 순정은 나도 사랑해. 동욱을 용서해 주는데 잠시 후 동욱이 떠난 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수상한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향한 곳은 민호가 머무는 호텔. 늦은 밤 죄송합니다. 그런데 순정은 갑자기 쓰러진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오고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죽음이 코앞으로 왔음을 알게 되고 우시가 조박사한테 가서 진통제 몇 달만 받아봐. 순정을 찾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게 무슨 밤새도록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고. 반나절 밀착 감시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캐낼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합의 조건에는 나하고 일 함구하는 조건이 포함돼. 어디 가서 토시라도 하나 흘리면 네 인생 아작내버릴 줄 알아.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고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 김순정을 배우 김소연처럼 만듭니다. 넌 오늘 5명의 남자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된다. 몇 명을 뭐래요? 이거 농담이죠? 내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남자친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근데 너도 만족할 거다. 5명 모두 아주 부자거든. 아유 좀 같이 좀 주시지. 제가 좀 늦었습니다. 헤르미아 회장 앞에 섭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게냐? 넌 또 왜? 채권단 회동 아닙니까? 아니 기밀 회동인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설마 김 비서 자네? 아, 김 비서는 우리 모임 몰랐습니다. 내 수석 비서하고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깟 비서 자리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은 이분들하고 나 사이 이런 장난질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야송아. 보기보다 소녀 감성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25년 모든 위기를 함께 넘긴 동료애도 있지만 서로 묵인한 치부라는 것도 있다. 과연 너와 나 사이 누가 더 위협이 되겠니? 조급해진 민호는 강 회장을 압박하러 간 것이었지만 강 회장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민호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채권자 여러분, 정승처럼 버신 돈 개처럼 날리셔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친 채권 원 거래가로 매입해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돈독한 모임을 깰 단 제일 먼저
연락 주시는 단 한 분께만 해당됩니다. 신의 한 수. 25년의 가치가 얼마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한편 동욱은 순정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느끼고 그 부적격 원료 사건 그 제대로 알아내려면 형님 꼭 필요하니까 그러죠. 난 몰라. 부산 친구네 간다고 하곤 떠났어. 헤르미아에서 벌어진 부적격 원료 사건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순정은 민호에게 잔뜩 화가 나고 쓰레기 같은 인간.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야지. 뭐라고요? 네가 모시는 사람 진짜 얼굴을 보여줬잖아. 봤잖아. 그간의 충정심을 단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거. 그럼 내 합의 조건 얘기하지. 너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순정은 순정의 아버지처럼 배신시킬 생각이었지만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넘어오랄 때 넘어와. 당신 비서는 사람에게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같거든. 당연히 칼 거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내 편이 되어 살거나 적이 되어 죽거나. 오늘 겪은 일들과 민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무렵 노래를 틀고 기다리는 동욱을 마주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도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오늘 꿈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다 지나간다. 언제나처럼 동욱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죠. 그리고 네 옆에 내가 있잖아. 응? 근데 왜 또 소파에 계세요? 오늘 그냥 침대로 가시는 게. 침대에 누우면 못 자. 심장 아파서. 꼴 좋다 진짜. 아니 수천억 원을 벌면 뭐합니까?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데. 그러게. 야, 난 천상 죽어야 누울 수 있나 보다.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우시가. 민호는 얼마 남지 않는 삶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죽고 싶어. 복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편 민호에게 사람을 붙인 강회장은 조 박사 아닌가? 아시는 분입니까? 강군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민호에게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헤르미아 원료 파문 사건 이후 퇴사한 노영배를 쫓던 동욱은 노영배가 봉투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노영배의 뒤에 있던 게 다름 아닌 자신의 오랜 친구 이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순정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민호를 공격할 무기를 찾았지만 그 무기가 친구의 비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전달해주고 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저번 일을 용서해주는 대신 선물 좀 전하고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곳엔 민호를 포함한 저번 비밀 회동의 인물들이 있었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이어서 강 회장이 등장하는데 마침 다들 와 있었군요. 강 회장은 민호의 말대로 순정을 이용하고 민호야, 김 비서관이었으면 뭐를 보냈다. 그간의 고충을. 버리는 배로 써버렸고 신근증으로 돌아가신 우리 형님께서 물처럼 다려서 잡수셨죠. 이 아이가 우리 형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더군요. 이 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야비한 방법에 의해 채권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민호의 분노는 결국 순정을 향하고 인생을 달려왔어. 그만큼 죽도록 달려왔어. 꺼져. 순정은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하고 자리를 뜨는데 그 순간 그 시각 동욱은 친구 준이를 찾고 변명 안 할게. 네 심작이 맞아. 대체 왜? 인간 대접받으려고. 밖에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 강 회장의 개라고. 공장 경비원 아들이 재벌 강 회장이랑 좀 싸워보려면 세계 최대 금문사 존너 등에 업어야 되지 않겠냐? 준이는 골드 파트너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적합 원료를 조작했고 그럼 공장 식구들은 털령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네 욕망 때문에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전부 내쫓자고. 동욱에게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하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말라고 임마. 그런 부탁을 들을 동욱이 아니었죠. 하루 줄게. 자수를 하든지 내 수갑에 끌려가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동욱. 그렇게 한참을 거기 찻길 같은데 거기서 왜 걷니? 준이의 엇나간 욕망이 동욱을 집어삼킵니다. 보고 싶다 순정아. 그리고 운명처럼 한 병원으로 오게 된 동욱과 민호. 민호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순정은 동욱의 소식을 접하는데 얼마 뒤 1%의 확률을 뚫고 눈을 뜬 민호. 진짜 천운이라고 밖엔 표현이 안 된다. 게다가 때마침 조건이 맞는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지 뭐냐. 예우도 놀랄 정도로 좋은 편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아저씨 정말로 고맙습니다. 죽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된 민호. 심지어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아이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니한텐 내가 있잖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면 항상 순정을 위로하던 동욱은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이제 순정을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사라져버렸다. 여긴 어디지? 누구야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어? 한편 민호는 나비핀을 꽂은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고 당신이 우니까 왜 이렇게 슬프지?
이상한 꿈을 꾼 민호는 평소에는 당기지 않던 몰라. 입이 심심해. 달콤한 사탕을 몹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장례를 다 마친 순정에게 중환자실에 있는 분실물을 가져가라는 연락이 오고 입원한 민호랑 마주치는데 어이! 야, 세상 참 좁네. 이게 누구야? 배신주와 딸내미 아니야? 난 누구 덕에 인생 한 방에 훅 갈 뻔했는데 근데 어쩌나? 내 몸과 새로운 심장이 인수합병했으니 말이야. 말씀 들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울고불고 나 찾아왔으면 내가 저기 죄송하지만 이따가 말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순정은 민호의 말을 적당히 스킵하고 가는데 야, 얘기하고 있잖아. 야, 너!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뜁니다. 여기야. 순정은 동욱이 준 선물을 찾게 되고 민호는 순정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간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차마 용기를 못 냈습니다. 치아!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사과.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대가로 하는 거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한 것처럼 헤르미아 기밀을 팔아. 그럼 용서해줄게. 감회장에 통수를 칠합니다. 거봐! 못하겠지. 넌 그럼 사과할 뜻이 없다는 거야. 아, 말 나온 김에 네 잘난 애인부터 다시 손봐줘야겠다. 이번엔 감사간실 압력 넣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겠어.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당신은 그냥 딱 양아치야. 뭐 양아? 어디 마음대로 협박해봐. 내가 회장님 비서로 있고 헤르미아 사람인 이상 회사 정보 토시 하나 안 넘길 거니까. 야,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너 아까부터 내가 무슨 말만... 민호는 순정만 마주치면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날 밤 감사합니다. 준이는 순정에게 저녁을 사는데 다 비워. 그래야 나갈 거야. 뭐? 난 첫 번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무슨 집? 이참에 이사해. 내가 도와줄게. 나 우리 집 나쁘지 않아. 오래 살아서 위험한 것도 모르겠고. 올라갈 때마다 동욱이 생각할래? 내일이면 49제야. 난 네가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친구는 이제 우리 둘뿐이야, 순정아. 말은 친구라지만 동욱은 다른 마음도 품고 있는 듯 보였는데 집은 너한테 시집올 처자한테 쏘고 나한텐 가끔 이런 맛있는 음식이나 쏴. 그거면 충분해. 순정의 맘엔 아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죠. 한편 음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는 민호. 분명 익숙하지 않은 노래였으나 왜 이러지?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늘 49제예요, 선배. 편히 쉬어요, 선배. 후병사 옥현은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것을 다짐하며 생전 동욱이 좋아하던 막대 사탕을 현장에 두고 떠납니다. 한편 민호가 입원한 동안 헤르미아의 구도 확률은 낮아졌고 민호는 헤르미아를 삼킬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파견 이사에 대한 안건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무래도 채권 상환에 도움이 될 만한 재정 전문가가 좋겠죠?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강본,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은요? 몸도 회복했는데 돈 벌어야죠. 삼촌이 주신 흑홍삼은 아주 멀쩡히 회복했습니다. 아유, 흑홍삼 아주 좋아요. 파견 이사 선정. 이봐요 강본. 지금 본사에서 적당한 후보군 찾고 있으니까. 아, 찾을 거 없어. 그 자리 내가 갈 거니까. 이어서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지만 제가 있는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저 지원 좀 해주십시오. 김비서 이해나 주십시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부탁처럼 들리나 본데 이거 통보입니다, 삼촌. 의외로 강회장은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야식. 이 회사 생활 나 또한 두고 보지. 아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도 미약할 게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얘기 들었어. 헤르미아에서 키웠다는 최연소 임원이자 강 회장의 개. 당신 맞지? 근데 너만 보면 내 기분이 더럽냐? 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이 맞아. 난 다시 살아나도 누구 짓밟을 생각밖에 없어. 자, 그럼 이 회사에서 누가 첫 타자가 될까? 민호가 태어나자마자 순탄치 않은 하루가 펼쳐지고 그런 날이면 동욱이 늘 위로를 해줬으나 오늘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지나간다. 그래 그거. 그리고 중요한 거 니한테 내가 있잖아. 그렇게 동욱이 남긴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버티려 하지만 동욱 생각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니한테 내가 있잖아. 그런데 익숙한 동욱의 벨소리가 들립니다.
순정의 눈앞에 서 있는 것 민호? My name's 민호. 네가 왜 여기 있어? 저희 동네니까요. 어머 이런 데 살아? 아휴 어쩐지 여기 재수없더라. 아휴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요. 이게 어디 가자미 눈을 뜨고 나도 모르게 왔다고 그냥 걷다 보니. 그런데 꿈속에서 본 나비핀을 발견합니다. 잠깐 가만 있어봐. 예? 몇 시간 전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이 닿는 대로 향한 곳엔 꿈에서 본 듯한 주택이 있었고 이어서 향한 곳엔 울고 있는 순정이 있었죠. 이렇게 심장이 시키는 대로 그녀에게 향했던 것. 치세요! 이 사람 그런데 뭔가 느낌이 빡 옵니다. 너 중환자실 왔었지? 너 나 찾아와가지고 안고 울고 불고 난리쳤지 맞지? 제가 본부장님을 왜 찾아갑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은 가족 말고는 면회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치. 그럼 뭐지? 너 근데 중환자실 면회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 아, 네 아버지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지? 다음 날 앞머리 깐 민호 말고 덤민호로 출근하는 강민호. 왔어? 순정을 마주치자 오셨습니까? 또 나대는 심장. 또 시작됐다. 왜 또 이러지? 알 수 없는 증상에 민호는 당황스럽기만 한데 죽을 힘을 다해 돈 버세요. 이 고비 못 넘기면 또 한 번의 반정이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순정 앞에선 유약해진 민호였지만 경영진들 앞에선 여전히 무서운 기업 살인마였죠. 오셨습니까? 뭐지? 왜 얘만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지? 앞으로 내가 네 상사인데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닌 일, 그리고 상사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불법이 아닌 일 그리고 상사가 필요한 일은 뭐든 한다. 네. 만약 수행에 실패했을 땐 널 바로 해고할 거야.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넌 아웃이라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안 따라오니? 청담동 가가지고 이 칼라 있다 그래. 저기 이사님이 순정이 다치자 민호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친 건 넌데 내가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 정말 미친 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 잠깐만 이희연이었네.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죠? 난리를? 그런 민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순정도 같았죠. 다치게 해놓고 지가 우는 이유는 뭘까? 한편 꿈속에서 민호는 물고기 모양 시계를 봅니다. 오늘 네가 맡을 중책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의 계약을 주관하고 있어. 오늘 그 프랑스 담당자가 입국하는데 네가 그분 수행을 맡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알지? 알겠습니다. 진양 재계약 성사가 어려워지고 민호는 주관하는 프랑스 담당이 입국한다는 소식에 그 진양이 우리 헤르미에를 까고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플레르를 넣을 계획이랍니다. 강 회장은 순정에게 미행을 붙이는데 이름은 위고 위안 아시아 총괄 담당자인데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놈들 모조리 업무방해를 걸어버려 빨리. 그런데 그거 뻥이야. 예? 관계자들이 이미 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순정 씨한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시키신 거예요?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민호의 장난에 강 회장까지 걸려들어버린 상황. 완전 쓰레기다. 아 나 들었어. 뭐 쓰레기? 차 대기시켜놓겠습니다. 그런데 순정의 책상에 놓인 물고기 그림. 나 이거 어디서 봐? 아니 근데 심장을 이식했는데 뭐 뇌를 이식한 것처럼 왜 이래 자꾸. 저희들은 플레이르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플레르에서 오셨다고요? 네. 여기 진양 백화점과 독점 계약 협의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럼 헤르미아 매장을 방문하시려는 이유가 설마... 맞아요. 헤르미아 매장 다음 타자로 입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방문한 거고요. 헤르미아의 위협이 될 사람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민호가 헤르미아를 망하게 하려는 수를 쓴다 생각한 순정은 잘릴 각오를 하고 그런데 헤르미아 매장 진입 못하십니다. 계약을 망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비밀리에 진짜 계약을 마친 민호. 민호의 이런 수를 알리 없는 순정은 엄청 까입니다.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면목 없습니다. 죄송은 됐고 넌 해고야. 그쪽 회사에서 법적 대응 들어올 거야. 변호사 미리 선임해 놓는 게 좋을 거다. 네. 아이 그러게 그러니까 끝까지 쭉 모시지 그랬냐. 눈 한번 딱 감고 그랬다면 내가 충성의 뜻을 알고 비단길 쫙 깔아줬을 텐데 말이야. 김비서 그 아이가 일당백을 한 모양이구만. 다 회장님 그늘에서 잘 배운 덕 아니겠습니까? 내일쯤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얼마나 속이 쓰리실까.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비서
나 가짜인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 방 먹은 민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사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두 방 먹은 민호. 회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어요. 안 그러실 거 잘 압니다. 뭐라고요? 미고 씨 플레르사가 아니라 골드사 사람이시잖아요. 진짜 초유능한 비서였던 순정. 김 비서 어쩐 일로 술을 다 먹어? 거기에 닭발까지. 비서는 냄새나는 음식이랑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며. 어라? 잘 아시네.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순정을 민호가 받아줍니다. 다음날 순정의 책상에 있던 물고기 그림의 근원지를 찾는 민호. 꿈속에서 본 시계와 비슷한 디자인의 다운감을 숨기지 못하는데 그 시각 순정은 홀가분하게 사직서를 내고 김 비서! 자신들을 농락하고 뒤로 계약을 진행한 게 순정이라 생각한 회장은 엄한데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디서 가짜들을 데리고 본점에서 쇼를 해? 아! 회장님. 필요하다면 소송도 걸고 다시는 비서생활 못하도록 그 죄값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아! 자신의 장난 때문에 순정이 고초를 겪자 민호의 가슴이 저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아파온 이유가 순정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민호는 황급히 찾아 나섰는데 그때 형사 동욱에게 원한이 있던 범죄자의 등장. 잠깐만. 이 시계 보이지? 이 시계 당신 연봉이랑 좋게 비슷할 거야. 이 시계랑 여자랑 교환하자. 어때? 이 방법은 동욱이 주로 쓰던 방법이었고 하나, 둘, 셋 하면 바꾸는 거다. 알았지? 셋! 어림없는 소리. 야, 이 미친놈아! 저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 순간 피했다. 의문의 힘이 샘솟고 보인다. 이 자식의 움직임이. 제압에 성공합니다. 그날 밤 순정은 동욱이 결혼 반지를 맞추랬다는 걸 알게 되고 결혼 반지라고요? 반지 제작은 끝났는데 연락도 없고 번호는 결번으로 나오고. 반지 잘 받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오늘 반지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친구분이 찾아가셨는데요? 여기요, 이 사람. 순정도 점점 민호에게서 동욱을 느낍니다. 미안했다 오늘. 술 취해 쓰러졌던 날 밤에도 마치 동욱처럼 자신을 대했던 게 떠오릅니다. 다치고 있는데 내가 왜? 다친 건 진데 왜 내가 눈물이 나노? 그렇게 민호가 남긴 주소지로 향하자 약속을 나눴던 그 집과 민호가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오늘 이사 왔어. 여기 내 집이야. 당신 뭐야? 뭐? 당신 대체 누구냐고요? 그 순간 이게 어디 상상하지? 당신 확. 묻는 말에 대답해요. 이사님 정체가 뭐예요? 왜 하필 이 집을 사신 거냐고요? 그냥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샀어. 뭐 이유 있어야 돼? 당연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는 답변.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나 손가락 다쳤을 때 왜 울었어요? 얼마 전에 나 술 취했을 때 왜 이거 하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 운 거야. 그 수술 이후에 좀 센치해져서 그런 거고. 아니 코코코는 뭐 이게 뭐라고? 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반지는요? 제 결혼 반지 이사님이 찾아갔다면서요. 그건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 네 앞으로 발송된 엽서 그거 보낸 가게에 내가 좀 무슨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갔어. 근데 그 엽서가 네 약혼 반지 교환증이래잖아. 그래서 간 김에 그냥 찾아준 거야.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추측이 너무 과했나 싶을 무렵 너 쪽팔려서 이래? 쪽팔리더니요? 들어보니까 그 민중의 박모이가 초원하고 튀었다며. 너 일방적으로 까였지? 미쳤죠. 그래 네가 미쳤어. 만나도 하필 그런 놈. 반지 줘요. 어? 반지 달라고요. 그렇게 동욱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오고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자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내가 네 상사인데 내가 널 안 잘랐는데 나가긴 네가 왜 나가? 강 의사님이 제 상사인지는 몰라도 월급은 회장님께서 주시거든요. 오너가 나가라는데 나가야죠. 내가 해결할게 삼촌. 죄책감을 느낀 민호는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는데 너 배신한 거 아니잖아. 네 입장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삼촌에게 순정을 데려가 결백을 주장합니다. 회장님, 전 결코 이 회사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한 짐 덜었네. 덕분에 순정은 구제되고 뭐 내가 꼴 보기 싫겠지만 그냥 당분 내 밑에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네 직업만큼은 지켜줄게. 민호가 의외로 괜찮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복직 첫 스케줄로 순정과 함께 병원에 와 심장 검사를 받는데 아이와 함께 오는 순정의 모습을 보던 민호는 아이 뭐 저런 표정도 있었어? 점점 순정 귀에 스며듭니다. 뭐야 이건? 유통회사마다 줄줄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현성 유통에 이어 엘르백화점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크라운 백화점입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크라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통이 다 막힌 헤르미아의 마지막 생명줄 크라운 백화점이 연락을 취해오는데, 그런데 헤르미아의 숨통을 쥔 크라운 백화점의 대리인이 대주주 대리인이 접니다. 크라운 백화점의 대주주 민호였죠. 그래서 이사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나중에 헤르미아가 부도난 뒤 다국적 기업에 팔릴 때 이사님들처럼 고용 승계 약속드린다고 말이에요. 머리 하나만 자르면 되지. 멀쩡한 팔다리를 왜 자르겠습니까? 삼촌을 제외한 이사들에게 회유책을 던지는 민호. 뭐 바이오한테 줄 선물 하나 골라야 되는데 네가 골라줘봐. 바이어가 여자분이세요? 뭐 그래. 바이어 핑계를 대며 봤을 때 뭐 이쁘면 뭐 이쁜 거 아니야? 순정에게 선물을 하려는데 뭘 봐? 설마 저 사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눈치 백단. 뭐? 딱 그런데요, 모양새가. 그동안 너도 고생했는데 똑같은 걸로 하나요? 어우,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또 가셨어! 들어서 안에는 진짜. 이런 넘치는 선물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다른 여자들은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침대까지 가는. 뭐라고요? 있어. 내가 그렇다고 너랑 자겠다. 이사님과 저는 딱 사무적인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사님과 제가 최대한 잘 지내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자리 한번 마련하시죠. 뭔 자리? 한편 우식의 러브 코치를 받아 집들이를 하기로 결정.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비서진을 모두 초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작 순정을 나타나지 않고 다른 동료들만 파티를 즐깁니다. 그때 저 순정 씨한테 문자 왔는데 못 온답니다. 뭐? 이걸 내가 그때 순정의 비밀을 말하는 동료. 설마 이 집 때문에 안 오려는 건 아니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요, 이 집 순정이 죽은 약혼자가 되게 좋아했던 집이거든요. 뭐야, 김고은? 죽어? 서대문 경찰서 형사말. 약혼자에 대해 함부로 뱉은 말들이 후회가 되는 민호. 친구는 이제 둘뿐이니까 아프지 마. 응? 그 시각 순정은 아프다는 준이를 보러 갔었는데, 민호는 그간 했던 말들을 사과하러 순정에게 갑니다. 아이 가봐야 무슨 말을 하겠다고. 아이 그래도 얼굴 보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뭐 그 사정 알고 집을 사?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때 흰색 차 이사리. 우와, 진짜 많이 들었다. 그치. 잘들 논다. 이사님. 강 이사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집이 이 근처야. 갑자기 급발진 복식 호흡을? 상사 지시까지 무시할 정도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나 보지? 준이 일이니까요. 준이와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든 민호는 내일 중무공장 협상단이 본사로 쳐들어와. 사무적인 지시만 내리죠. 너하고 내 관계에서 딱 어울리는 업무를 준 거잖아. 네가 얘기했잖아. 딱 사무적인 관계로만 지내자고. 다음날 이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에 바람을 넣는 등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 회장의 트롤 짓이 발동되고, 강 회장이 언론을 움직였어. 강 회장이 준비한 히든카드가 이거였어. 늙은이가 진짜. 네가 세게 나가면 국민 여론은 거세질 거고, 네가 약하게 나가면 선제 공격이 실패하는 거고. 바락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론이 무서운 게 뭐겠니? 전부가 아니면 전무. 나 그렇게 달려왔어요. 다시 말해,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호는 저면전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협상단 인사 정보입니다. 두고 가. 인사 정보와 더불어 다른 리포트도 첨부했습니다. 다른 거 뭐? 협상단들에게 중부 공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관한 리포트요. 혹시나 이사님 마음 돌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중부 공장 직원들은 그곳에서 평균 2대에서 3대까지 털을 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온 회사의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민호. 조금 흔들리긴 했어도 25년간 준비한 복수를 위해 참고 매정해지려는데, 확인했으면 다들 꺼져. 뭐라고 이 자식아! 다시 한번 짓거려봐. 다시 한번 짓거려봐. 그 순간 물리적 충돌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동욱의 아버지를 보자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끝내 정신을 잃고 맙니다. 얼마 뒤 병문 안으로 온 순정에게 가지마. 이제 나 두고 가지마. 준이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알았지? 그리고는 쓰러져 버리는 민호. 예, 그 왜 같이 왔던 여자분이 있죠? 그분을 알아보더니 갑작스럽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같이 온 여자라며. 그 비서 말이야? 예. 처음 듣는 케이스에 조 박사는 당황하는데, 한편 병간호를 마친 순정은 집에 가려 하는데 민호의 말이 떠올라 발길이 무겁습니다. 그럼 좀 쉴 때도 됐구만. 중국 지사에 가서 쉬엄쉬엄 현지 법 익혀. 때된 부를 테니. 강 회장은 대놓고 준이를 버리려 하고 준이의 도끼는 더 커져갑니다.
지금부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거야. 그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 아, 뭔데 이렇게 뜨문들어요? 빨리 얘기해요. 장기 이식자 중 단 1%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너한테 보이는 것 같구나. 바로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 장기 기증자의 성격,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네가 겪고 있는 변화들, 네 심장의 원래 주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사랑이라니. 어제 몹시 불안정했던 네 바이탈 사인이 김순정 씨라는 분을 만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넌 그게 무슨 현상 같으냐? 오, 그만.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야. 의사 피셜 순정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못 받게 되고 이사님, 민호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데 몸 괜찮으십니까? 전부 파쇄하고 다시 가져.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무릎이 참 가볍군. 독이 준이는 제가 김 비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순정이를 많이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강 여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언론을 집중시킬 계획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놈들 발목을 잡는 방법이 내 발목을 끊어내는 방법뿐이라면은 100번이라도 해야지. 강 회장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 전투 의지를 보이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구속될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초강수라는 거 아니야. 망할 늙은이가 아주 말년에 미쳐 날뛰는구만. 민호도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며 인터뷰에 힘을 씁니다. 지금 회장께서 편법으로 이 회사를 가졌든 아니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부정을 저질렀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몽상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너 네 비서한테 감시나 도청 안 붙였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왜? 너 요새 왜 그래 나서 하나 풀린 놈처럼? 평창동 강 회장 집에 만일을 대신에 사람을 붙였어. 그런데 거기 누가 계속 나타난 줄 알아? 네 비서야 이 자식아. 그동안 강 회장 뒷일 처리해준 게 네 비서라고. 따라가. 바로 미행을 하는데 그런데 순정이 향한 곳은 무슨 일? VIP 병실이었고 이사님. 설마하며 병실로 들어가자 기저귀와 함께 보이는 수척한 강 회장. 자네가 서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암센터라는 건 확인 안 한 모양이지. 자신이 철저하게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회장을 도왔다는 사실에 민호는 배신감을 느끼는데 따라오지 마! 순정이 회장을 도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모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미국의 큰아들이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부공장 사람들 때문입니다. 회장님 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중부공장은 결국 매각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이 죽음을 이용해야 이윤이 커질지 난 밤새 고민해야겠으니. 민호는 죽음조차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이식된 인간적인 심장이 민호의 냉혈한 같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얼마 못 사신대요. 기사 다 퍼졌어요. 야망남 준이가 회장의 투명 사실을 기사로 내버렸고 대표이사 해임권입니다. 이어서 민호에게까지 이빨을 드러내는데 좋은 기업가, 직원 주주제, 뜻이야 좋지. 근데 형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 가능성 없어. 사람들이 탐욕이 있는 한 제2의 강현철, 제3의 강현철 나타날 거다. 강 회장의 말대로 탐욕에 따라 흘러가는 이 판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내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여? 건방지게 월권한 거 다시 얘기하자. 너 어디가? 인사과장님한테 반차 허락 받았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너 어디 가냐고. 성민군과 지민군 별장에 데려다 놓으려고요. 뭐? 평창동 자택에 기자들이 깔렸을 겁니다. 그 애들 기자들한테 잡혀서 오가지도 못할 텐데 저라도 가봐야죠. 가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깔렸을 거야. 그랬겠네요. 이사님께서 그쪽으로도 사람 보내셨겠네요. 그래, 내가 보냈어. 내가 뭐 이럴 줄 몰랐나?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일말의 기대도 없었는데 어느새 민호에게 기대를 한 건 하게 된 순정.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요? 이사님한테요. 신문 기사를 민호가 한 짓으로 오해한 순정과 굳이 변명하지 않는 민호. 이렇게 떠나는 순정에게 차가워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심장이 또 뛰고 이거 문제 있는 심장 준 거 아니야? 왜 난 이 상황에서도 진짜 확인 한번 해보자. 내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키스를 하는데 삶이 준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진심과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 순정의 만하다 1회부터 6회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재밌는 드라마 빨리 보기, 미리 보기, 다시 보기는 고몽에서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